정 원장님이 강 원장님께 시술해 주셨잖아요. 맞고 나서 되게 충격받으셨어요. 시술을 솔직히 받을 당시에는 살이 찌거나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는 이중턱과 턱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다이어트를 해도 이 턱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중턱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인 V올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실 이중턱이나 턱살을 없애기 위한 윤곽주사나 지방 분해 주사는 예전부터 있었고 다들 한 번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윤곽주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윤곽주사는 일단 지방세포 내 지방 성분을 분해하고 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위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를 말해요. 그 성분 조합이 좀 병원마다 좀 각각 다르다 보니까 효과나 부작용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겠으나 시술 후 지방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슷하죠. 하지만 그 작아진 지방 세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병원에 따라서는 이 윤곽주사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섞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때문에 피부에 함몰이라든지 부정출혈, 생리불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윤곽주사랑 이번에 새로 나온 V올렛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 원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V올렛의 성분이 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 단독 성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 데옥시콜산이 뭐냐면 담낭 안에 담즙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걔네가 분비가 돼서 이제 우리가 먹은 지방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2차 담즙산 성분이 데옥시콜산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이 이제 인체 친화적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전에 있던 윤곽주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윤곽주사는 지방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그냥 작아지는 효과였거든요. 다이어트를 해서 그냥 세포가 작아지는 효과였는데 이 데옥시콜산은 아예 있는 지방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있는 지방 세포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효과나 유지력 면에서나 기존의 윤곽주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의 지방 파괴 주사는 V올렛이 최초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벨카이라라는 주사가 V올렛과 이제 동일한 성분으로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상용화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는 국내에서 수입이 중단된 상태죠. 이에 국내 이제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에서 벨카이라를 모티브로 해서 최근 2021년 하반기쯤 돼서 이제 V올렛을 출시하게 된 거예요. V올렛이 벨카이라보다 좀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올렛이 효과를 보려면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용량을 얼마 간격으로 시술을 받아야 좋은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게 V올렛이 이중턱 개선 목적으로만 시술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이게 턱이 좀 처졌다고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지방을 파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탄력이 처져서 여기가 처져 보이는 분들은 V올렛을 맞아도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실제로 지방이 많고 그런 것들이 처짐이 동반되신 분들이 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V올렛이 아니라 울세라나 슈링크나 이런 하이프 시술을 받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병에 2cc가 들어있는데 한 번 맞으실 때 보통 한 병에서 2병까지는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시술 간격은 한 달 이상, 그러니까 4주에서 한 6주 정도 간격? 그다음에 시술 횟수는 2회에서 4회 정도 시술을 받을 때 효과가 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살이 처져서 이게 처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방 때문에 이게 이중턱이 있어 보이는 건지 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도 이거를 한번 해보시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중턱이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불룩하게 처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V올렛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를 해도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지방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게 그냥 얇으신 분들인데 이중턱처럼 보이는 건 그냥 처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졌을 때 이렇게 두툼하게 만져지면 지방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V올렛을 지난번에 정 원장님이 강 원장님께 시술해 주셨잖아요. 맞으신 거 효과 어떠세요? 맞고 나서 되게 충격받으셨어요. 엄청 아파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아파가지고. 시술을 솔직히 받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마취연고도 바르고 얼음팩도 대고 시술을 하다 보니까 시술이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시술 시간 자체도 좀 짧지 않아요? 워낙에 짧기도 네. 했고 시술이 끝나니까 이제 갑자기 통증이 우리에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충격받아서 이렇게 한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제가. 효과는 확실히 제가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살이 막 빠지지 않았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마스크가 좀 커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브이올렛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시술인 건 맞는데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 같은. 그래서 이 외에도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이게 당연히 주사니까 주사를 맞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멍이 든다든지 주사 자국이,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 번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 범위에 걸쳐서 여러 번을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사 자국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조금 브이올렛이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강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고 난 다음에 통증이랑 약간 이렇게 붓는 거랑 만졌을 때 딱딱한 거랑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빨리 없어져도 한 1, 2주 정도? 이게 좀 길게 오래 가시는 분들은 4주까지도 한 달 정도까지 됐는데도 아직 만졌을 때 좀 약간 딱딱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가장 좀 불편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지방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그 세포가 파괴가 되면 걔네를 해결하려고 주변으로 염증세포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붓기라든지 아니면 뭐 아픈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증상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브이올렛의 효과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강 원장님은 이 붓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셨어요? 저는 붓기 아까 1, 2주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3, 4주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제가 이중턱이 고민이어서 브이올렛을 맞기로 한 거였는데 3, 4주가 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오히려 더 부어 있으니까 괜히 맞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했거든요. 그 시기만 딱 지나면 확실히 이제 효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맞으라고 하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너무 심해서 진통소염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 정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진통소염제를 먹는 건데 아까 뭐 기전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지방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염제를 먹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좀 심하실 때는 일단은 냉찜질을 하는 게 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찜질을 해도 아프다, 나는 아픈 걸 못 참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염제 계통 말고 타이레놀을 드시는 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랑 붓기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브이올렛 시술 시 가장 아무래도 주의해야 될 거는 신경 손상인 것 같아요. 시술할 때 아래턱뼈 이 근처는 신경을 피해야 되는데 마지널 맨디뷸러 너브라고 해서 아래턱 경계신경이 있거든요. 이 부위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입의 근육의 움직임이 좀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위는 피해서 주사를 이제 시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감소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이렇게 처지고 늘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이 있던 부위 빠지고 나면 되게 막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았는데 여기는 살은 빠졌는데 막 쭈글쭈글해지고 탄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브이올렛이 되게 좋은 게 지방 세포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게 파괴하고 끝이 아니고 주변에 콜라겐 형성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방 세포를 파괴하고 지방 세포 없어진 사이사이로 콜라겐이 형성이 돼서 탄력도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시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처져 보여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시술 전에도 이게 지방이랑 처짐이 같이 동반돼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브이올렛 2에도 지방은 좀 좋아졌지만 처짐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처짐을 좀 좋아지게 해주는 시술들, 뭐 울세라나 뭐 슈링크, 뭐 더블로 이런 하이프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이올렛 시술을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음주나 흡연은 한 2주 정도 삼가는 것이 좋고 시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우나나 찜질방, 뜨거운 욕조에 목욕하기 등의 좀
고온의 자극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중턱 문제의 해결사인 브이올렛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이어트에도 호전되지 않는 이중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브이올렛을 통해서 여러분의 숨겨진 V라인을 되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이중턱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이후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